더 블록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전 위원장이 위대한 글로벌 혁신 경쟁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하원에서 계류 중인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SEC 제소 시점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소 사실을 밝힌 시점은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 법률 책임자가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을 하기 전 약 1시간 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SEC의 정치적인 행동들 다분히 의도가 있다. 최근 SEC의 정치적 행동들에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초대형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탐욕, 그들의 욕망, 타국의 전쟁을 기회로 삼고 도를 넘어서는 발언들, 그들은 오직 세상을 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들은 그들의 노예였다.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금융 세력들. 가만히만 있어도 잠을 자든지 책을 읽든지 계속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그들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정말 싫겠죠. 지금까지 얼마나 암호화폐를 까고 쓰레기라고 했었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돌아본다면 정말로 엄청나게 암호화폐를 깠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저 사기꾼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암호화폐를 찍어 누리려는 데이터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작년 말에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빙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끝났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나왔었죠. 올 초만 해도 이렇게 암호화폐 법안이 나오고 모든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상황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은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그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미래의 화폐, 리플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리플과 같이 CBDC 중앙디지털 화폐 개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올 때면 리플은 항상 빠지지 않고 거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리플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리플, 저기서도 리플. 아주 금융하면 그냥 리플입니다. XRP. 그런데 왜 가격은 안 오르느냐? 그렇게 좋은 코인이고 호재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러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리플의 가치를 가격으로 보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사업, 리플은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XRP는 과연 화폐로서 쓰이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플의 가치를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살짝 이해가 되긴 합니다.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격을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으시겠죠. 또 365일 24시간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격으로 그 코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비싼 건 좋은 거, 싼 건 안 좋은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진정한 코인이겠습니다.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IMF는 남미 국가의 암호화폐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의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암호화폐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의 암호화폐 정책은 상이하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했고 다른 국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실험하고 있다. CBDC는 재정과 지불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제 송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바하마는 2020년에 CBDC를 시작했고 ECCU, 자메이카,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IMF는 잘 구조화된 CBDC가 지불 시스템의 견고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포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CBDC 경제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기술로 만들어질 CBDC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CBDC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할 CBDC를 사람들은 왜 싫어하게 될까요?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까지 그 사람의 자산, 사생활까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알 수 있죠. 그럼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현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현금을 쓰게 되면 내가 뭘 사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어느 정도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게 되죠. 하지만 현금이 사라지고 CBDC 완벽한 디지털 화폐가 상품화되면 금융의 권력이 은행에 완벽하게 치중되게 됩니다. 결국 금융의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게 되면서 또 다른 비리와 탐욕,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결국 또다시 발생하게 되겠죠.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들, 금융 세력들, 그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 탄생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와 같은 결과를 또다시 우리는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융의 권력은 국가도 아닌 정부도 아닌 개인도 아닌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가 나옴으로써 경제의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화폐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죠. 그 누구든 화폐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화폐는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이 불어나면서 그 빈부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대우가 완전히 틀리다. 평등하지 못한 세상을 이 화폐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던 적던, 키가 크던 작던,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를 저질렀던, 우선 인간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세상을 보면 화폐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로, 폭로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도 매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이래서 화폐의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어선 이놈의 세상은 평등해지지 않을 거란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리플이 화폐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초 미국 은행들 파산,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손해를 입은 시민들, 국민들, 우리는 특정 세력들의 그들의 노예가 아니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리플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리플의 가치를 제발 가격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넓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너무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가서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경제 현황, 코인 시장 이슈들을 분석해서 자세한 코인 동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코인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이는가 반면에 아르헨티나와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금융 안정성과 오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암호자산을 금지했다. 국가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달라지고 있다. IMF는 거시경제 불안성, 낮은 기관 신뢰도 및 광범위한 부패와 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취약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비트코인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 수단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F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기술 혁신에 의해 제공되는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비트코인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화폐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리플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빠르고 싸고 안전하고 엘살바도르는 지금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것은 엘살바도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겁니다. 암호화폐 하면 그냥 오로지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막상 써보니 이건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했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엘살바도르는 증명해주고 있죠. 거래의 도구로서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었다면 모든 금융권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리플 대신에 받아들였지 않겠나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금융 리더들은 리플 XRP와 협업이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리플은 거래의 도구 화폐로서 쓰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코인은 단연코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리플뿐이라는 걸 조금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전 위원장이 위대한 글로벌 혁신 경쟁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하원에서 계류 중인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SEC 제소 시점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소 사실을 밝힌 시점은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 법률 책임자가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을 하기 전 약 1시간 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SEC의 정치적인 행동들 다분히 의도가 있다. 최근 SEC의 정치적 행동들에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초대형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탐욕, 그들의 욕망, 타국의 전쟁을 기회로 삼고 도를 넘어서는 발언들, 그들은 오직 세상을 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들은 그들의 노예였다.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금융 세력들, 가만히만 있어도 잠을 자던지 책을 읽던지 계속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그들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정말 싫겠죠. 지금까지 얼마나 암호화폐를 까고 쓰레기라고 했었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돌아본다면 정말로 엄청나게 암호화폐를 깠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저 사기꾼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암호화폐를 찍어 누리려는 데이터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작년 말에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빙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끝났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나왔었죠. 올 초만 해도 이렇게 암호화폐 법안이 나오고 모든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상황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은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그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미래의 화폐, 리플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리플과 같이 CBDC 중앙디지털 화폐 개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올 때면 리플은 항상 빠지지 않고 거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리플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리플, 저기서도 리플. 아주 금융하면 그냥 리플입니다. XRP. 그런데 왜 가격은 안 오르느냐? 그렇게 좋은 코인이고 호재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러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리플의 가치를 가격으로 보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사업, 리플은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XRP는 과연 화폐로서 쓰이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플의 가치를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살짝 이해가 되긴 합니다.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격을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으시겠죠. 또 365일 24시간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격으로 그 코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비싼 건 좋은 거, 싼 건 안 좋은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진정한 코인이겠습니다.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IMF는 남미 국가의 암호화폐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의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암호화폐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의 암호화폐 정책은 상이하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했고 다른 국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실험하고 있다. CBDC는 재정과 지불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제 송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바하마는 2020년에 CBDC를 시작했고 ECCU, 자메이카,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IMF는 잘 구조화된 CBDC가 지불 시스템의 경고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포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CBDC 경제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기술로 만들어질 CBDC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CBDC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할 CBDC를 사람들은 왜 싫어하게 될까요?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까지 그 사람의 자산, 사생활까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알 수 있죠. 그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현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현금을 쓰게 되면 내가 뭘 사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어느 정도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게 되죠. 하지만 현금이 사라지고 CBDC 완벽한 디지털 화폐가 상품화되면 금융의 권력이 은행에 완벽하게 치중되게 됩니다. 결국 금융의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게 되면서 또 다른 비리와 탐욕,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결국 또다시 발생하게 되겠죠.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들, 금융 세력들, 그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 탄생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와 같은 결과를 또다시 우리는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융의 권력은 국가도 아닌 정부도 아닌 개인도 아닌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가 나옴으로써 경제의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화폐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죠. 그 누구든 화폐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화폐는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이 불어나면서 그 빈부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대우가 완전히 틀리다. 평등하지 못한 세상을 이 화폐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던 적던, 키가 크던 작던,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를 저질렀던 우선 인간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세상을 보면 화폐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로, 폭로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도 매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이래서 화폐의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어선 이놈의 세상은 평등해지지 않을 거란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리플이 화폐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초 미국 은행들 파산,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손해를 입은 시민들, 국민들, 우리는 특정 세력들의 그들의 노예가 아니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리플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리플의 가치를 제발 가격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넓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너무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가서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경제 현황, 코인 시장 이슈들을 분석해서 자세한 코인 동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코인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이는가 반면에 아르헨티나와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금융 안정성과 오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암호 자산을 금지했다. 국가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달라지고 있다. IMF는 거시경제 불안성, 낮은 기관 신뢰도 및 광범위한 부패와 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취약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비트코인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 수단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F는 암호 자산과 관련된 기술 혁신에 의해 제공되는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비트코인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화폐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리플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빠르고 싸고 안전하고 엘살바도르는 지금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것은 엘살바도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겁니다. 암호화폐 하면 그냥 오로지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막상 써보니 이건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했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엘살바도르는 증명해주고 있죠. 거래의 도구로서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었다면 모든 금융권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리플 대신에 받아들였지 않겠나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금융 리더들은 리플 XRP와 협업이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리플은 거래의 도구 화폐로서 쓰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코인은 단연코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리플뿐이라는 걸 조금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